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헌법개정 국민대 토론회가 부산에 이어 지난 31일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조발제에서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개헌 당위성과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헌에 관한 지역 각계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한편 부산을 시작으로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 토론회는 다음 달까지 권역별로 9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2023년이면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와 관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새만금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31일 전북도청에서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의 경제적 성과를 4조에서 7조까지로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회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있고 국가의 어떤 품격이나 명성이 높아지는 일, 전라북도가 높아지는 일, 새만금이 알려지는 일, 그걸로 인해서 뭐 기업이라든지 투자가 촉진된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저는 4조에서 7조까지 그 가치를 늘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 사업을 접근해 나갈 것이다. 이어 큰 틀에서 봤을 때 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라며 바로 국가적 차원의 조직위원회, 도 차원의 조직위원회 구성과 특히 대회 성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2023년 대회 전 작은 규모의 많은 대회를 열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단계적 대회 준비를 계획했습니다. 송 지사는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넓고 항구적인 야영장으로 만들어 대회 이후에도 전 세계인들이 새만금을 찾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31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심도 있는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복청과 세종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향후 업무 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이 목이버섯 현유를 전국 최초로 육성해 품종 출원했는데요. 일본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아 현우 목이버섯 80톤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목이버섯 현유가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첫 일본 수출길에 오릅니다. 목이버섯 현유는 우리의 밥상을 차지하던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을 되찾기 위해 전북농업기술원이 2011년부터 연구를 진행 전국 최초로 육성하고 품종을 출원했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유는 25도씨에서 잘 자라는 고온성 품종으로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며 중국 품종보다 재배기간이 10에서 20일 짧고 수확량이 45% 정도 높아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번 수출은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현유를 전북 익산지역 올자란 염농법인 회사에 양도해 일본 현지에서 자실제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인 배양이 완성된 배양 완료 배지를 일본 소재 이치모 회사와 계약한 것입니다. 오늘 이 현유 품종을 수출하는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현유 품종은 고온성 품종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된 관련된 이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은 다른 버섯과 달리 수량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현유 품종이 올해 첫 일본 수출을 시도했는데 또한 현지에서 이 현유 품종이 일본 소비자에게 상당 인기가 있는 버섯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올자란 영농법인은 올해 1억 7천만 원 상당의 80톤을 첫 수출한 뒤 수출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5년 안에 10배 수준인 800톤까지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수입업체는 목이버섯 현유 품종은 밭이 부드럽고 탄력성이 탁월해 현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앞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대구 경북대에서 제4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융합 해카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SW 융합 해카톤은 42.19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거쳐 창작 SW 제품을 만드는 경연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전통시장 개선 지원 서비스, 공공데이터 기반 수자원 활용 및 수혜 예방 서비스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열립니다.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총 12개 팀을 뽑아 시상하고 수상팀에게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1일 연수구 선악경기장 내 만들어진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선정됐고 총 사업비 94억 원을 투자해 2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돼 있고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생활체육관 등이 운영됩니다. 앞으로 센터는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과 엘리트 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대관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그린카, 쏘카 등 카시어링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이번 강화 방안은 무면허 카시어링 방지와 10대 불법 이용 방지, 카시어링 안전 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시어링 이용자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오늘부터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 장소에 순찰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에서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직접 순찰 희망 시간과 장소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또 스마트 국민제보의 여성 불안 신고 시 순찰 희망 시간과 장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최대한 모든 요청 장소를 순찰할 수 있도록 인력 여건에 따라 순찰 주기를 세밀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